단 2표. 그 얇디 얇은 종이 조각 2장이 30회를 묵혀온 원한의 뇌관을 터뜨리는 데는 단 1초의 망설임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개표장의 낡은 천장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들릴 만큼 온정시장 상인의 사무실의 정적은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는데요. 사회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마지막 당선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것만 같더라고요. 숫자 2. 그 지독하고도 간결한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수건을 품면제부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낙인이 되어 가슴에 박혔던 겁니다. 공정하는 당선자로 자신의 이름이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환호성 한 번 지르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그는 낡은 양복 소매를 꽉 움켜쥔 채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양씨 집안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수치스러운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공정한의 곁을 지키던 한성민은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앞으로 닥쳐올 양씨 집안의 무시무시한 반격을 직감한 듯 미간을 찌푸린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견뎌내야 할 폭풍우에 대한 두려움이 한성미의 우아한 얼굴 위로 짙게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반면 낙선이 확정된 양동익의 얼굴은 그야말로 목부림견이었는데요. 화려한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인해 초점을 잃고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을 빌미로 이미 시의원 출마 기부금까지 계산해 두었던 양동익에게 이 2표 차 패배는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형 선고였더라고요. 양동익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옆에 앉은 차세리를 노려보았는데 차세리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 손잡이를 바스러질 듯 쥐고 있었던 겁니다. 차세리는 평소에 그 가식적인 웃음기조차 싹 걷어낸 채 마치 당장이라도 투표함을 엎어버릴 기세로 공정한 부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개표소 밖을 가득 메운 상인들의 반응도 가관이었는데요. 공정한을 지지하며 시장의 양심을 믿었던 이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양동익의 재력과 권력에 줄을 댔던 상인들은 이게 말이 되냐, 재검표해야 한다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겨웠던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느덧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독설로 변해 골목마다 울려 퍼졌는데요. 나레이션은 이 비극적인 풍경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표는 정확히 갈렸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30년 전부터 흘러나오던 검은 원한의 물줄기가 다시금 온정시장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특히나 개표 직후 공정한과 양동익이 마주 잡아야 했던 그 형식적인 악수의 순간은 압권이었는데요. 양동익은 공정한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쥐며 귓속말로 공 원장, 이번엔 운이 좋았네. 근데 말이야,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아픈 법이지. 라고 서늘한 경고를 날렸더라고요. 공정한은 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양동익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운이 아니라 진심이었네. 자네가 잊고 사는 그 진심 말이야. 라고 받아쳤는데 그 짧은 대화 속에 담긴 살기 어린 공기는 보는 이들의 숨을 막히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성미와 차세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하던 찰나 차세리는 보란듯이 코웃음을 치며 뒤돌아섰는데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공정한의 약점이 아닌 그들의 딸 공주아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성미 역시 본능적으로 차세리의 그 비릿한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리고는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렸더라고요. 부모 세대의 전쟁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 전쟁의 불길은 가장 소중한 자식들의 심장을 향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돈을 정리하며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온정시장을 뒤집어 놓은 이 결과는 누군가에게는 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라고요. 암전되기 직전 카메라는 투표소 구석에 버려진 공기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무효표 한 장을 비추며 아직 채 풀리지 않은 과거의 유령이 여전히 이들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프롤로그만으로도 앞으로 벌어질 전개가 얼마나 처절하고 자극적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승자의 미소 뒤에는 벼랑 끝의 공포가, 패자의 악수 뒤에는 칼날 같은 보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개표 결과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직후 온정시장 상인의 사무실의 공기는
마치 고농도의 화약고처럼 변해버렸는데요. 단 2표라는 어쩌면 오차범위라고 불러도 좋을 법한 그 가혹한 차이가 두 집안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았더라고요. 사회자가 공정한의 당선을 선포하며 박수를 유도했지만 장내를 가득 채운 건 축하의 환호보다는 숨을 죽인 이들의 경악과 뒤편에서 터져나오는 노골적인 불만이었습니다. 당선 소감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선 공정한은 평소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는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스탠드를 고정하며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장의 주인은 상인 여러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단상 아래 앉아있는 양동익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공정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승리가 결코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라는 사실을요. 공정한의 소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동익은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며 일어섰고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더라고요. 양동익은 수많은 카메라와 상인들의 시선 앞이라 그런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공정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하네 공 원장. 역시 시장 사람들의 정에 호소하는 전략이 통했구먼. 양동익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잡은 손끝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는데요. 양동익은 공정한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아주 낮고 은밀하게 근데 말이야, 이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춥고 외로울 거야. 내 표 2장이 어디로 갔는지 찾는 건 어렵지 않거든이라며 서늘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공정한은 그 압박에 숨이 막힐 듯 했으면서도 끝내 양동익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맞섰더라고요.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자마자 패자 측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양동익은 복도를 걸어 나오며 벽을 주먹으로 치며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이게 말이 돼? 내 밑에서 일하던 반장놈들도 다 내 표라고 장담했는데 라며 고함을 지르는 양동익 뒤로 차세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뒤따라왔습니다. 차세리는 주변에 누가 듣지는 않을지 살피면서도 원장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너무 정정당당하게만 나간 게 화근이에요. 저쪽 집안이 뒷구멍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하면 바로 뒤집힐 결과예요 라며 오히려 더 자극적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었더라고요. 차세리의 눈빛은 이미 패배의 슬픔을 넘어 상대방을 파멸시키겠다는 도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물 지하의 창고 근처 비밀스러운 회의실에서는 양씨 가족들만이 모여 격렬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양동익은 탁자 위에 놓인 빈 생수병을 집어 던지며 공정한 그 영감이 나를 개망신 줬어. 30년 전에도 그 집안 식구들이 내 인생 망치더니 이제는 대놓고 내 앞길을 막아? 라며 옛날 원한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차세리는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우리가 너무 순진했네요. 다음에는 절대로 이렇게 안 당해요. 저 집안 딸내미 공주와 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무너뜨려주면 돼요라며 아주 잔인한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반면 같은 공간의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양은비는 부모님의 뒤틀린 야욕에 몸서리를 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더라고요. 공씨 집안 역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한성민은 사무실 한편에서 명단 정리에 여념이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꼬여 있었는데요. 한성민은 남편에게 다가가 축하한다는 말은 나중에 할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터니까요. 양동익 원장 성격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라며 공정한의 들뜬 기분을 가라앉혔습니다. 한성민은 정신과 의사답게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었는데요. 결과는 결과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우리가 진짜 승리하려면 저들이 걸어올 지저분한 시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라며 단호하게 말했더라고요. 시장 바닥의 여론 역시 투표 결과만큼이나 날카롭게 갈라져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의 떡집과 생선가게 상인들은 그래도 공 원장님이 당선돼서 다행이야. 시장의 양심이 살아있네라며 박수를 쳤지만 건너편 포목점과 신발가게 상인들은 아니, 양 원장이 돼야 시장 현대화 자금이 들어올 거 아냐? 이 좁아터진 시장 바닥에서 언제까지 옛날 타령만 할 거야? 라며 삿대질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혼돈의 풍경 위로 낮게 깔렸는데요. 표는 갈렸고 30년 지기 이웃들의 마음도 한순간에 갈라졌습니다. 이제 온정시장은 서로의 정을 나누던 곳이 아니라 누구의 편인지 증명해야 하는 서슬퍼런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비극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양동익 진영의 참모들이 "이건 선거 무효 소송감입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공명하듯 들려왔고 그 소리는 다시 공정한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내려앉았는데요. 공정한은 시장 통로를 걸어 나오며 수많은 상인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지만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는 손들 뒤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절반의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막의 마지막 공정한은 자신의 의원 진료실 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자의 왕관이 이토록 무겁고 가시 돋친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그의 그림자는 낡은 바닥 위로 길게 늘어지며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케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쟁터가 되어버린 시장 한복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적의 총구가 아니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연인의 가쁜 숨소리였습니다. 부모들이 개표장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핥히는 독서를 내뱉고 있을 때 공주아는 도망치듯 건물 뒷마당으로 빠져나왔는데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지만 가슴속에 들어찬 뜨거운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더라고요. 공주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그 승리가 양현빈과의 사이에 얼마나 더 높고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릴지 생각하면 그저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둠이 짙게 깔린 자재 창고 모퉁이에서 양현빈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마치 공주아가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리 서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양현빈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을 잃은 채 몹시 파리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하더니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주아씨, 고생 많았어요. 너도 집안 눈치 보느라 정말 힘들었지?" 라며 위로를 건넸는데요. 공주아는 양현빈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돌리며 "현빈씨,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 한 공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라며 매몰차게 선을 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실타래는 두 사람을 그리 쉽게 놓아주지 않았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뒷정리를 돕기 위해 나온 상인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쏟아진 의자들과 굴러다니는 생수병들, 그리고 버려진 투표용지 뭉치들을 치우기 위해 공주아와 양현빈은 본의 아니게 한 팀처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함께 들어 올리고 엉망이 된 안내문을 떼어내는 동안 두 사람의 손가락이 찰나의 순간 스치기라도 하면 공주아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사렸더라고요. 이런 두 사람을 지켜보는 주변 상인들의 시선은 가시 돋친 듯 따가웠는데요. 평소 두 집안의 악연을 잘 아는 한 노점상 할머니는 혀를 차며 "아니, 위서른들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원수 집안 애들끼리 저렇게 붙어 다녀도 되는 거야? 세상 말세네라며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비수처럼 박힐 때마다 공주아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지만 양현빈은 오히려 보란듯이 더 당당하게 공주아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날카로운 시선들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양현빈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공주아의 젖은 눈동자만을 살피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공주아가 상인들이 보이지 않는 좁은 계단 틈 사이로 몸을 숨겼고 양현빈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법한 비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뒤섞이며 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양현빈은 공주아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주아씨, 우리 집 내 집. 30년 묵은 그 지독한 이야기들 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난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고백하듯 읊조렸습니다. 현빈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하고 단단해서 공주아가 공들여 쌓아올린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는데요. 공주아는 현빈의 품 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현빈의 가슴팍을 약하게 밀어내며 "그래서 더 겁이 나요. 나 혼자만 상처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일궈온 명예를 잃고 엄마는 사람들 비웃음을 사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배신해요?" 라며 오열했습니다. 공주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양현빈의 가슴에 날카로운 자상처럼 남았지만 현빈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할게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주아씨는 그냥 내 손만 놓지 마요라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두 사람의 애틋한 대화는 멀리서 들려오는 차세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은빈아, 너 어디 있어? 당장 안 나와. 라는 외침이 계단실까지 울려 퍼지자 공주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현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주아는 봤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숨쉬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사이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뛰어내려갔습니다. 양현빈은 허공에 남겨진 자신의 손을 허망하게 바라보며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오는 공주아의 발걸음은 마치 무거운 족쇄를 찬 듯 위태로웠는데요. 그녀의 뒤로는 여전히 상인들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분노의 찬 고함이 겹쳐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방금 전 현빈이 건넸던 내 편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주아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그 따뜻한 불씨가 언젠가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이 지독한 시장 바닥을 통째로 태워버릴 불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더라고요. 이제 공주아는 멀리 보이는 아버지 공정한의 의원 건물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반쯤 찢겨나가 양현빈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사실이 공주아를 더욱 처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청춘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 두 집안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균열이자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불길하게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집안의 역사가 이제는 그 사랑을 가장 잔인하게 가로막는 창살이 되어 딸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개표장의 소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공주아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거실을 가득 채운 서늘한 침묵이었는데요. 한성민은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진단할 때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한성민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딸의 발걸음을 붙잡았더라고요. 한성민은 주아를 앞에 앉혀두고 한참을 말없이 응시하더니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요. 주아야, 오늘 시장 뒷골목에서 양동익 원장 아들과 함께 있었다면서? 내 눈은 속여도 시장 사람들 입은 못 속여. 결혼은 절대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다. 특히 그 집 애는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그건 너를 스스로 사지로 밀어넣는 일이야 라며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한성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공주아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는데 주아는 평소답지 않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머니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더라고요. 공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엄마도 아빠랑 결혼할 때 집안 반대 심했다고 들었어요. 사랑 하나만 믿고 그 고집불통인 아빠 옆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 사랑이 독이라고 절벽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주아의 눈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차올랐지만 한성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저 집안은 달라. 30년 전 그날부터 우리 집안과는 피냄새나는 악연으로 엮여있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내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거다라며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주아는 결국 엄마는 아빠의 명예가 내 행복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라는 뼈아픈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거실에는 한성미의 깊은 한숨만이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한성미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부모로서 이 위험한 사랑을 방치할 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눈치였습니다. 한편 이 모든 대치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공정아는 차마 딸의 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복도 끝에서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당선되었다는 기쁨보다 자신의 과거가 딸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죄책감에 몸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대치가 지나간 늦은 밤 아이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가 적막해진 안방에서 공정한과 한성미 부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는데요. 공정한은 아내의 눈을 피하며 낡은 돋보기를 닦다가 성미야, 내 고집 때문에 당신까지 시장에서 못 볼 꼴 당하고 이제는 주아랑 저렇게 나를 세우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정말 안 좋네라며 자책 섞인 사과를 건넸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성미의 팽팽했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는데요. 한성미는 슬며시 남편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난 당신의 그 고지식한 원칙을 믿으니까 여기까지 버틴 거예요 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성미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진짜 오랜만에 같이 자볼까요? 주아일로 속 끓이는 것보다 일단 우리 둘부터 기운을 차려야 할 것 같아서요 라며 3년 만에 동침을 암시하는 묘한 농담을 던졌는데요. 공정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전쟁터 같은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채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잠시나마 평화를 찾았더라고요. 부모 세대의 이 견고한 사랑과 신뢰는 역설적이게도 주아와 현빈의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양씨 집안의 분위기는 공씨 집안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낙선한 화풀이를 고스란히 아내 차세리에게 퍼부으며 거실 기물을 집어 던지고 있었는데요. 당신이 그 지저분한 루머만 안 퍼뜨렸어도 상인들 표가 이렇게 안 갈렸어. 당신 때문에 내 시유한 꿈이 다 날아갔단 말이야. 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차세리 역시 지지 않고 누구 좋으라고 한 일인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당신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걸 왜 내 탓으로 돌리냐고요. 라며 날카롭게 맞받아치며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이 꼴을 지켜보던 양은비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었는데요. 아빠,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빠 힘들어하는 거 우리도 다 보이는데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우리 집은 왜 맨날 이 모양이냐고요. 라며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께 악을 썼습니다. 양은빈의 절규에 양동익과 차세리는 잠시 당황한 듯 멈춰섰지만 이내 서로를 향한 독서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양씨 집안의 모녀 갈등과 부부간의 불신이 처음으로 골마 터지며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그들의 연대에도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주아는 방 안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화에 섞인 대화와 대조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지키고 있는데 왜 자신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주아는 휴대폰을 들어 현빈에게 문자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막의 끝자락 달빛만이 쓸쓸하게 비치는 두 집안의 지붕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슬픔과 갈등이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는데요. 부모 세대의 견고한 성벽과 자식 세대의 위태로운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할 준비를 마친 채 온정시장의 밤은 그렇게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의 서류 더미 속에서 30년 동안 죽어 있어야만 했던 이름 하나가 유령처럼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온정시장의 소란스러운 선거 열기가 한풀 꺾인 시각, 나선에는 남편 공정한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홀로 낯선 도시의 행정복지센터와 오래된 종합병원의 기록실을 전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시장 뒷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기이한 남자의 흔적, 그리고 공씨 집안의 족보에서 지워진 이름 공기철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나선에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두 집안의 싸움은 단순한 자존심 대결을 넘어 거대한 파멸의 소용돌이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선에는 서류 보관소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를 견디며 수십 년 전의 사고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손가락 끝이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낡은 종이들을 넘기던 중 30년 전 공기철이 실종되기 직전 발생했던 의문의 교통사고 기록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사고 피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나선혜의 눈길을 멈추게 한 건 서류 하단에 정갈하게 쓰인 보호자 서명 칸이었더라고요. 그곳에는 공씨 집안의 사람도 그렇다고 생판남도 아닌 아주 익숙하면서도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필체는 너무나도 독특해서 나선혜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박혀있던 누군가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나선혜의 등 뒤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보관소의 정적을 깨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아주머니, 남의 집 가정사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잊어야 할 기록은 잊힌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선혜의 손에 든 서류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남자는 나선혜를 위협하듯 다가오며 공기철이라는 사람은 30년 전에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그건 죽은 것만 못한 삶일 텐데 왜 자꾸 무덤을 파헤치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서늘한 경고를 날렸더라고요. 나선혜는 공포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정신과 의사의 아내다운 담대함으로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맞섰습니다. 나선혜는 죽은 사람인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죠? 보호자 서명칸에 적힌 그 이름 당신들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기철 씨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냐고요? 라며 외쳤는데요. 남자는 대답 대신 서류를 챙겨든 채 나선혜를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나선혜는 이미 서류 속에 적힌 그 이름을 가슴속에 새겨넣은 뒤였더라고요.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현재 양동익 원장의 최측근이자 온정시장의 모든 이권을 주무르는 핵심 인물의 성씨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이 모든 비극이 단순히 두 남녀의 도망 사건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범죄였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가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나선혜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서류의 문구들이 파편처럼 흩어지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으니 그만하라던 직원의 말, 그리고 양씨 집안과 연결된 의문의 보호자. 나선혜는 공기철이 단순히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양씨 집안에 의해 일종의 인질 혹은 비밀 병기로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더라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공정한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공정한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는 상인회장 자리고 뭐고 다 내던지고 양동익의 숨통을 끊으려 달려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나선혜는 다시 한번 행정센터 복도를 걸으며 나레이션으로 자신의 심경을 대변했는데요. 누군가는 30년의 세월을 거짓으로 덮고 누군가는 그 거짓 위에서 화려한 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곰팡이처럼 어두운 곳에서 자라나 결국 그 성벽의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그녀의 독백은 시장의 평화를 깨뜨릴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선혜는 자신이 발견한 그 진실의 조각이 주아와 현빈의 사랑에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차가운 서류 더미 사이에서 발견한 단 한 줄의 희망을 붙잡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더라고요. 나선혜는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공정한의 의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인수를 베풀어 온 남편의 삶이 어쩌면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철저히 농락당해온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선혜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는데요.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기철 삼촌, 당신이 왜 죽은 유령처럼 살아야 했는지, 우리 아버님이 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셔야 했는지 내가 꼭 밝혀낼게요. 그게 설령 온정시장을 불바다로 만드는 일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라는 선혜의 다짐과 함께 그녀의 그림자는 지는 노을을 등지고 길게 늘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 회의 끝자락에서 이제 카메라는 나선혜가 미처 다 읽지 못하고 바닥에 떨군 서류 한 조각을 비추었는데요. 거기에는 공기철이라는 이름 옆에 생존 확인 완료라는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양동익 한의원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약봉투가 굴러다니고 있었더라고요. 30년 전의 진실은 이제 반쯤 열린 문틈으로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문을 완전히 여는 열쇠는 이제 나선혜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가 구원인지 아니면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독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좁고 비좁은 시장 골목에서 두 가문의 자존심과 두 청춘의 심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상인회장 선거 결과가 공표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온정시장의 평화는 얇은 유리판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양동익 측의 으름장과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공정한 측의 강경한 입장이 시장 한복판에서 맞붙으며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약고처럼 변해버렸더라고요. 지지자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양동익은 공정한의 의원 정문 앞에서 보란듯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익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채 공 원장 이복에 가짜 소문으로 사람 매장시켜놓고 그 자리에 앉으니 다리가 좀 뻗어지나. 자네가 상인들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동정표를 싹쓸이했다는 거 내 모를 줄 알아. 라며 억지를 부렸는데요.
이에 진료실에서 급히 뛰어나온 공정한 역시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맞섰습니다. 양 원장 자네야말로 돈으로 표를 사려다 실패한 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시장 상인들이 바보인 줄 아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는 법일세. 라며 단호하게 받아쳤는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워지자 주변의 상인들이 싸움을 말리려 몰려들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더라고요. 이때 차세리가 한술 더 떠서 나타났는데요. 차세리는 공 원장님, 당신네 집안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의 앞길 막는 데는 아주 도가 텄나 봐요. 공기철인가 뭔가 하는 유령까지 불러내서 선거판 흐려놓고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하면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라며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성민은 참지 못하고 차세리 앞에 서서 말 가려서 하세요. 당신들이 했던 그 저급한 소문 조작 증거 아직 내 손에 있다는 거 잊었어? 어디서 감히 피해자 코스프레야. 라며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4명의 어른이 좁은 골목을 가로막고 서로를 향해 독서를 퍼붓는 광경은 온정시장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도 서글픈 장면이었는데요. 상황이 험악해지며 몸싸움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인파를 거칠게 해치고 공주아와 양현빈이 동시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부모를 떼어놓으려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는데요. 그만하세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절규하듯 외치는 공주아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어른들의 귀에는 자식들의 호소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했는데요. 양동익은 자신을 붙잡는 현빈의 손을 뿌리치며 너는 저쪽 집안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어떻게 모욕하는지 보고도 가만히 있어. 당장 이쪽으로 오지 못해.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로를 밀쳐내고 당기던 혼란스러운 와중에 공주아와 양현빈이 서로의 팔을 붙잡으며 중심을 잡으려던 찰나의 순간이 정지 화면처럼 박제되었는데요. 흥분한 두 집안 어른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수라장 같은 인파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마주잡은 공주아와 양현빈의 두 손이 있었더라고요.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던 손짓이라기엔 너무나 애틋하고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맞잡은 손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고 한성민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동익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차세리는 비명을 지르듯 현빈아. 너 지금 제 손을 잡고 있는 거니? 너희 둘이 대체 무슨 사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시장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해진 가운데 주아와 현빈은 차마 손을 놓지 못하고 서로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주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현빈의 손등 위로 번졌고 현빈은 오히려 주아의 손을 더 꽉 쥐며 부모님들을 향해 물러서지 않는 시선을 보냈더라고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상인들 사이에서도 세상에 원수 집안애들끼리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야? 저게 말이 돼? 공 원장이랑 양 원장이 알면 거품 물일이네라는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파멸적인 클라이맥스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온정시장의 가장 비정한 전쟁터 한가운데 두 가문이 결코 허락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사랑이 드디어 모두의 눈앞에 그 금지된 정체를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는 차가운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정하는 뒷걸음질을 치다 의원 간판 밑으로 주저앉았고 양동익은 현빈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려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꺽꺽대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엔딩의 카메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두 연인의 얼굴을 차례로 비춘 뒤 떨리면서도 끝내놓지 못하는 마주잡은 두 손을 아주 길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가깝게 클로즈업했는데요. 그 손 위로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이제 두 사람 앞에 펼쳐질 길이 축복이 아닌 처절한 가시밭길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경악 섞인 외침과 시장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하나로 뒤섞여 거대한 소음으로 변해가는 찰나 화면은 암전되며 시청자들에게 숨막히는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들통난 이들의 로맨스는 이제 온정시장을 넘어서 두 집안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이 되어버렸는데요. 진실이 밝혀진 환희보다는 앞으로 겪어야 할 파멸의 공포가 더 크게 다가오는 그야말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엔딩이었습니다.